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돌아가신 아버지 한준호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한도연 이사장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한준호. 26년 전 차갑게 식어간 아들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면접장에 앉은 저 청년의 얼굴은 죽은 아들과 똑같았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아버지. 그리고 26년 전 세상을 떠난 내 아들. 그럼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여러분은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결의료원 본관. 재단 이사장 한도연은 신입 인턴 면접장에 들어섰어요. 66명의 지원자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도연은 76살이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5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그였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죠. 여러분, 한결의료원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면접장에 울렸어요. 의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 자리에 앉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어요. 한 명 한 명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었어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비슷비슷한 답변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12번째 차례가 되었을 때였어요. 한재민 지원자. 한 청년이 일어섰어요. 26살 마른 체구에 또렷한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어요. 도연은 무심코 그를 바라보다가 멈칫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인데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의사가 되려는 이유를 말해보게. 재민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박또박 말했어요.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돌아가신 아버지 한준호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도연의 손에서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땅. 조용한 면접장에 펜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한준호. 26년 전에 잃은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들어 재민을 다시 봤어요.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 모두 죽은 준호와 똑같았어요.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부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아니야. 괜찮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주었어요. 계속해보게.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던 훌륭한 의사셨다고.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도연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죽은 아버지, 그리고 26년 전 세상을 떠난 내 아들, 어머니 성함은 무엇인가?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민정입니다. 이민정. 도연은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섰어요. 모든 면접관들이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잠시 쉬었다 하지. 도연은 비틀거리며 면접장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벽에 기대숨을 고르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민정. 26년 전 집안에서 쫓겨났던 며느리의 이름이었어요. 부원장이 뒤따라 나왔지만 도연은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네. 혼자 있고 싶어.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76살 노인의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이민정, 그리고 한준호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다시 면접장으로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도연이 자리에 앉았어요. 재민을 다시 바라봤어요. 한재민 지원자, 나이가 어떻게 되지? 26살입니다. 고향은?
부산입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26년 전 준호가 죽던 해, 그리고 며느리 민정이 사라진 해. 면접은 계속되었지만 도연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재민의 얼굴만 계속 눈에 밟혔어요. 준호와 너무나 닮았어요. 1시간 후 면접이 끝났어요. 지원자들이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재민도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도연이 불렀어요. 한재민 지원자. 네, 이사장님.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겠네. 재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재민이 나간 후 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결 의료원 병동 건물들이 보였어요. 26년 전 준호와 마지막으로 싸웠던 날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저 민정이랑 결혼할 거예요. 안 돼. 그 여자는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 사랑이 뭘 먹여 살리냐? 그날 도연은 준호를 때렸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사흘 후 준호는 빗속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26년간 지워지지 않는 후회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비서 김철수가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철수야, 한재민이라는 지원자 신원조사 좀 해봐. 김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신원조사요? 26년 전 우리 준호가 죽고 사라진 며느리가 이민정이었지? 네, 맞습니다. 그 며느리가 혹시 아이를 가지고 있었나 확인해줘. 극비리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김철수가 나간 후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깊은 곳에 숨겨둔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26년간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아들의 사진들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갓 태어난 준호의 사진부터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까지 준호가 자라는 모습이 차례로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의 모습이었죠. 준호야, 내 아들인 것 같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6살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날 밤 도연은 회장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재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준호와 똑같은 얼굴, 그리고 이민정이라는 이름. 26년 만에 손자를 만난 걸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준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도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도연에게는 26년 만에 찾아온 특별한 아침이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비서 김철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사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재민의 어머니, 이민정 씨 맞습니다. 26년 전 이사장님 댁 며느리였던 그 이민정 씨와 동일인입니다. 도연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손에 쥔 수화기가 땀에 젖었어요. 그럼 한재민은? 네, 이사장님의 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26년 만에 손자를 찾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추가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 한재민 씨의 출생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쌍둥이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쌍둥이라고 했나? 도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네, 일란성 쌍둥이 출산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도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앉았어요. 쌍둥이. 그럼 아이가 2명이었다는 말인가?
그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재원이는? 네, 아마도 그 쌍둥이 중 한 명일 겁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6년 전 며느리 민정이 사라진 날, 집사람이 말했었죠. 며느리가 아이를 맡기고 혼자 떠났어요. 우울증이 심해서 키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연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손자 재원이를 데려와 26년간 친아들처럼 키웠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철수야, 26년 전 병원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해줘. 출산 당시 상황, 퇴원 기록, 모든 걸 찾아봐. 극비리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결의료원 병동 건물이 보였어요. 26년 전 그 병원에서 손자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한 명은 부산으로 갔을까? 그날 오후 도연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서울 성북동 대저택이었어요. 넓은 정원과 3층 건물. 50년간 살아온 집이었죠. 현관에서 아내 한수진이 맞았어요.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피곤해서. 도연은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 하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재로 갈게. 저녁은요? 나중에. 도연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게. 수진이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여보, 차 한 잔 드세요. 고맙네. 수진이 차를 내려놓고 나가려는데 도연이 불렀어요. 여보, 26년 전 일 좀 물어봐도 될까?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26년 전요? 무슨 일을요? 준호가 죽고 며느리가 떠났을 때 말이야. 수진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왜 갑자기 그때 일을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말했었잖아. 며느리가 아이를 맡기고 혼자 떠났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네, 맞아요. 우울증이 심해서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아이가 한 명이었나? 두 명이었나?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줘. 쌍둥이였지?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당신이 26년간 나를 속인 거야. 수진이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해요. 왜 그랬어? 왜 쌍둥이라는 걸 숨겼어?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상황을 생각해봐요. 준호가 죽고 우리는 대를 이을 손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시장 약장사 집 딸이잖아요.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았어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쌍둥이 중 한 명만 빼앗은 거야? 빼앗은 게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재원이는 한가의 핏줄이에요. 우리가 키울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 다른 한 명은? 한재민이라는 아이는? 수진이 놀란 눈으로 도연을 봤어요. 한재민을 어떻게 아세요? 우리 병원 인턴 지원자야. 어제 면접을 봤어. 수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그 아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신이 설명해줘야 할 것 같은데. 26년 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가 죽고 일주일 후였어요.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도연은 수진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병원에 가서 며느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울고만 있더라고요. 23밖에 안 된 어린애가 뭘 안다고.
수진의 목소리에 냉기가 섞였어요. 저는 말했어요. 아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 당신은 떠나라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반항하더라고요. 도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젊은 며느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협박했어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한 명만 데려갈 거면 둘 다 빼앗겠다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나타나면 남은 아이도 빼앗겠다고.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그런 일을 했다니. 그래서 며느리는 울면서 한 명을 안고 나갔어요. 재민이라는 아이를요. 그리고 재원이는 저희가 데려왔죠. 수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도연은 일어섰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아.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며느리한테도 손자들한테도. 수진이 도연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26년이나 지났는데. 바로 잡아야지.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재민도 내 손자야. 민정도 우리 며느리고. 안 돼요. 재원이가 충격받을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수진의 손을 떼어냈어요. 그건 당신이 만든 거짓말이잖아.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야. 도연은 서재를 나갔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26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부산의 작은 아파트. 이민정은 병원에서 돌아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6년째 암 투병 중이었어요. 오늘도 항암 치료를 받고 왔죠. 몸이 너무 아팠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재민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민정은 애써 웃으며 일어났어요. 어서 와. 면접은 어땠어? 잘 본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재민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네, 한도연 이사장님이요. 민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도연. 26년 전 차갑게 자신을 외면했던 그 사람.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약 기운 때문에. 민정은 애써 웃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재민이가 한도연을 만났구나. 설마 알아챘을까?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6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갓 태어난 쌍둥이를 안고 있을 때 한수진이 차갑게 말했었죠. 아이들은 우리가 키울 거야. 당신은 떠나. 싫어요. 제 아이들이에요. 한 명만 데려갈 거면 둘 다 빼앗을 거야. 다시 나타나면 남은 아이도 빼앗겠어. 민정은 울면서 재민이를 안고 병원을 나왔어요. 재원이는 빼앗긴 채로. 그날의 고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민정은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재원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다음 날 오후 도연은 비서 김철수를 다시 불렀어요. 철수야, 이민정 씨 연락처 알아냈나? 네, 부산에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DNA 검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재민 인턴이 내일 건강검진을 받으러 옵니다. 그때 혈액 샘플을 채취하겠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극비리에 진행해줘. 재원이 샘플도 필요해. 알겠습니다. 박 원장께 이미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올 겁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흘 후면 모든 진실이 명확해질 거예요. 한결의료원 신입 인턴 오리엔테이션 날. 한재민은 다른 인턴들과 함께 병원 투어를 했어요. 여기가 우리 병원 중앙 로비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쪽이 응급실,
오른쪽이 외래 진료동입니다. 재민은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결 의료원은 정말 컸어요. 이제 영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일행이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재민은 무심코 그쪽을 봤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자신과 똑같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상대방도 멈춰섰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심지어 귀 모양까지 똑같았어요. 주변 인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우와, 저 사람 재민이랑 똑같이 생겼다. 쌍둥이 아니야? 근데 둘 다 한시네. 혹시 형제?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한재원입니다. 선임 연구원이고요. 아, 네. 신입 인턴 한재민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손이 닿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닮았다니. 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재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네요. 재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묘한 기분이에요. 인사팀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한재원 연구원님은 이사장님 따님의 아드님이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재민은 놀랐어요. 이사장의 손자라니. 저는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겠네요. 재원이 시계를 봤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해요. 네, 좋습니다. 재원이 떠난 후 재민은 묘한 기분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재원에게 끌리는 마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신입 인턴 교육이 계속되었지만 재민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재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 직원들이 대화를 나눴어요. 재원 연구원님이 이사장님 손자라며? 응, 근데 이상한 게 이사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왜? 26년 전에 이사장님 아드님이 돌아가셨잖아. 그때 손자를 데려와서 아들처럼 키우신 거래. 재민의 손이 멈췄어요. 26년 전, 자신이 태어난 해와 같았어요. 오후가 되어 재민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병원 의료센터는 정말 컸어요. 신입 인턴분들은 체열실로 가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어요. 재민이 피를 뽑는데 의사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한재민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혈액 검사 좀 정밀하게 할게요. 병원 방침이라서요. 재민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넘겼어요. 한편 회장실에서 도연은 창밖을 보며 전화를 기다렸어요. 의료센터 박 원장에게서 연락이 올 시간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사장님, 박 원장입니다. 그래, 검사는 했나? 네, 방금 두 사람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한재민 인턴과 한재원 연구원 모두요.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옵니다. 극비로 부탁하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흘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게. 재원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도연은 재원을 바라봤어요. 26년간 아들처럼 키운 손자. 만약 재민이 쌍둥이 형이라면 재원은 어떤 충격을 받을까? 재원아, 앉아봐. 네. 오늘 신입 인턴 만났다며? 재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한재민이라는 인턴인데요.
정말 신기하게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 어떤 느낌이 들던? 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상한데요. 처음 본 사람인데 굉장히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요? 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피는 못 속이는구나. 쌍둥이 형제는 서로를 알아보는 것일까?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봐. 네, 왜요? 그냥 인연인 것 같아서. 재원이 나간 후 도연은 또다시 준호의 사진을 꺼냈어요. 준호야, 내 아들들이 드디어 만났구나. 사흘이 지났어요. 도연은 회장실에서 박 원장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오전 10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사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말해보게. 99.99% 일치합니다. 한재민과 한재원은 일란성 쌍둥이가 확실합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예상했던 결과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고맙네, 박 원장. 극비로 부탁하네.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이었구나. 재민이가 내 손자였어. 그리고 재원이의 쌍둥이 형이었어. 도연은 일어섰어요. 이제 며느리를 만나야 할 때였어요. 26년 만에. 철수야. 비서를 불렀어요. 네, 이사장님. 지금 당장 차 준비해. 부산으로 간다. 부산이요? 이민정 씨를 만나러 가야겠어. 김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2시간 후 도연은 부산행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어요. 26년 만에 며느리를 만나러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산대학병원. 이민정은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암이 악화되어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었죠.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민정. 재민이 한결 의료원에 출근한 지 나흘째였어요.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는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서 다행이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재원이를 만났을까? 26년 전 빼앗긴 아들.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사람이었어요. 이민정 씨, 정장 차림의 노신사, 한도연이었어요. 옆에는 비서 김철수가 서 있었어요.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6년 만에 만나는 시아버지였어요. 이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복도로 나와주시겠소? 할 얘기가 있소. 민정은 떨리는 다리로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병원 정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26년이 지났군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민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보시다시피요. 암 환자가 됐네요. 재민이는 잘 컸더군. 준호를 많이 닮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버지를 닮았죠. 그런데 왜 26년간 숨어 지냈소? 왜 연락 한 번 없었소? 민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숨은 게 아니에요. 쫓겨난 거죠. 뭐라고? 사모님이 저를 쫓아내셨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집사람이 당신이 아이 맡기고 혼자 떠났다고 했는데. 민정이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쫓겨났어요. 재원이만 빼앗기고요. 재원이를 빼앗겼다고? 도연이 벌떡 일어섰어요. 네, 쌍둥이였어요. 재민이와 재원이, 일란성 쌍둥이. 도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벤치에 앉았어요.
DNA 검사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사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장 상인 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냐고. 겨우 23세 무슨 애를 둘씩이나 낳았냐고. 재원이는 한가의 핏줄이니 우리가 키울 테니 너는 나머지 하나 데리고 사라지라고. 다시 나타나면 그 애도 빼앗을 거라고 협박하셨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집사람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방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소.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재민과 재원이는 쌍둥이가 맞소. 99.99% 일치한다고 하더군. 민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26년 만이네요. 제가 낳은 두 아들이 쌍둥이라는 걸 다른 사람 입에서 듣는 게. 민정 씨, 재원이 잘 크고 있소. 제가 잘 키웠소.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이로.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요. 이제라도 가족이 되면 안 되겠소? 재민이도 내 손자고 당신도 우리 며느리요. 민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26년이나 지났는데. 늦지 않았소. 먼저 사모님께 사실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어요. 26년의 세월에 대한.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소. 반드시. 민정이 병실로 돌아간 후 도연은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26년간의 거짓말. 이제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할 때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원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손자라는 것을, 형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재원을 회장실로 불렀어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재원이 들어왔어요. 밝은 표정이었지만 곧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재원아, 앉아봐. 무슨 일이세요? 도연은 한동안 재원을 바라봤어요. 26년간 아들처럼 키운 손자. 이제 진실을 알려야 할 때였어요. 재원아, 내게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너와 재민이가 형제야. 재원의 눈이 커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DNA 검사를 했다. 너희는 일란성 쌍둥이야. 재원이 의자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요. 제가 어떻게 쌍둥이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도연이 깊게 숨을 쉬었어요. 난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야. 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천천히 설명했어요. 내 진짜 아버지는 내 아들 준호야. 26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지. 재원은 머리가 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26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럼 어머니는요? 제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민정이라는 분이야. 재민이의 어머니지. 재원이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창가로 갔어요. 26년간 속이신 거예요. 제가 아들이라고. 아니다. 난 몰랐다.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야. 재원이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도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26년 전 내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어. 너와 재민이를. 그런데 할머니가 너만 데려오고 어머니를 쫓아낸 거야. 쫓아냈다고요? 시장 상인 딸이라고, 집안에 맞지 않는다고. 재원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그럼 전 누구예요? 한재원이 아니면 전 누군가요? 도연이 재원에게 다가갔어요. 넌 내 손자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형도 생겼잖니. 재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못 믿겠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시간을 줄게. 천천히 받아들여. 도연이 재원의 어깨를 잡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난 널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재원이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 그러렴. 재원이 회장실을 나갔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어요.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난 누구지? 한재원?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재민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재원 연구원님? 재민이 놀라며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재원은 재민을 바라봤어요. 자신과 똑같은 얼굴.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재민 씨, 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우리가 형제래요. 재민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쌍둥이래요. 우리가. 재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세면대를 붙잡으며 버텼어요. 어머니가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내 어머니는 협박받았어. 다시 나타나면 너마저 빼앗는다고. 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이사장님이 저희 할아버지래요. 우리 둘 다. 두 사람이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26년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닮은 거였군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편한지. 재원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형제라서 그랬나 봐요. 형제라. 재민이 망설이다 물었어요. 그럼 우리 중에 누가 형인가요? 나래요. 몇 분 먼저 태어났대요. 재민은 재원을 바라봤어요. 형? 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6년 만에 동생이 생기다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자랐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얼굴.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형, 어머니를 만나러 가실래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원이 놀랐어요. 어머니를요? 부산에 계세요. 병원에. 제가 가도 될까요? 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하죠. 어머니가 늘 무언가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그날 저녁. 도현, 재원, 재민 세 사람은 부산행 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 재원은 계속 손을 떨었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재민이 대답했어요. 따뜻한 분이에요. 힘들어도 늘 웃으셨어요. 저를 원망하지 않으실까요? 혼자 편하게 자란 저를. 그럴 리 없어요. 재민이 형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늘 누군가를 그리워하셨는데 그게 형이었나 봐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실 앞에서 재원이 멈췄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무서워요. 도연이 재원의 등을 두드렸어요. 괜찮다. 어머니는 널 기다리고 계실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민정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맑았어요. 민정의 시선이 재원에게 갔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재원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26년간 수천 번 불러본 이름. 꿈속에서만 만났던 아들이 눈앞에 있었어요. 재원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민정의 손이 떨리며 재원의 얼굴로 향했어요. 이마, 눈썹, 코, 입술. 하나하나 만져보았어요. 정말 내 재원이가 맞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걸음마 할 때 엄마한테 와달라고 손 내밀었는데 민정이 흐느꼈어요. 할머니가 널 안고 가버렸어.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재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저도 꿈을 꿨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 늘 같은 목소리였어요. 민정이 놀랐어요. 정말이니?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 목소리였나 봐요. 재민이 다가와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26년의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병실 밖에서 도연이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준호야, 내 가족이 다시 만났구나. 며칠이 지났어요. 민정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고열이 계속되고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 의사가 재민에게 설명했어요. 암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 전체로 퍼졌어요. 재민은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석 달입니다. 재민은 복도에서 혼자 울었어요. 이제 막 가족을 찾았는데 어머니를 잃게 되다니. 재원이 다가와 동생의 어깨를 잡았어요. 재민아, 형, 같이 견디자.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두 형제가 포옹했어요. 응급실로 옮겨진 민정.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재민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민정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어요.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재민아 할 말이 있어. 민정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재원이는 어디 있니? 복도에 있어요. 엄마, 불러올까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원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재원아, 이리 와. 민정이 두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 26년간 내게도 형이 있다는 걸 숨겼어. 혼자 외롭게 자라게 해서. 재민이 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가 협박했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함께 자랄 수 있었는데. 민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재원이 처음 봤을 때 꿈인가 싶었어. 내가 수천 번 상상했던 그 얼굴, 재민이랑 똑같은 얼굴로 날 보고 있었어. 엄마, 이제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민이 말했어요. 그래, 26년 만에 내 두 아들이 다시 만났구나. 민정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피가 손수건에 묻어났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민정이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이 꿈만 같아.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도연이 들어왔어요. 민정이 도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님. 그래, 며느리. 도연도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재민이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재원이도. 걱정 마시오. 내 손자들이니까. 민정이 다시 기침을 했어요.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재민과 재원은 떠나지 못했어요. 엄마, 우리가 여기 있을게요. 그래, 내 아들들. 민정이 두 아들을 번갈아 봤어요. 26년 만에 완성된 가족. 비록 병실에서지만 행복했어요. 밤이 깊었어요. 재민과 재원은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재민아. 재원이 동생을 불렀어요. 응, 형. 우리가 정말 형제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재민이 웃었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아. 맞아. 처음 봤을 때부터 편했어. 두 형제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이 평온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재원이 말했어요. 26년간 혼자 비밀을 지키며 사셨으니.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만나서 다행이야. 그래, 정말 다행이야. 복도에서 도연이 유리창 너머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26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준호야,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기뻐하겠지. 집으로 돌아온 도연. 한수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민정이 상태가 안 좋아.
석 달이래. 수진이 고개를 떨궜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사과해야지. 받아줄까요? 그건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하느냐에 달렸어.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26년의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내일 병원에 가볼게요. 민정이한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한수진이 들어왔어요. 73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였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어요. 민정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어요. 어머님, 26년 만에 마주한 시어머니. 민정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민정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이구나. 민정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수진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누워 있어. 아픈 사람이. 수진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보자기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사진첩이 있었어요. 재원이 어릴 때 사진이야. 사진첩을 펼치자 아기 재원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100일, 돌, 2돌. 재원이 자라는 모습이 차례로 담겨 있었어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보고 싶었던 아들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이 사진은 재원이가 처음 걸음마했을 때야. 수진이 사진을 가리켰어요. 너를 찾는 것 같았어. 엄마, 엄마 하면서. 민정이 흐느꼈어요. 그때 내가 있었어야 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수진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민정이 놀랐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민정이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민정아, 내 말 좀 들어다오. 73살 노인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말했어요. 내가 미쳤었구나. 시장 상인 딸이라고, 겨우 23이라고. 우리 허락 없이 결혼했다고 너를 쫓아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재원이만 빼앗고 내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를 빼앗고. 민정도 울고 있었어요. 더 큰 죄는 남편한테 거짓말한 거야. 쌍둥이인 것도 숨기고 26년간 거짓말했어. 내가 아이 버리고 혼자 떠났다고. 수진이 두 손을 모았어요. 용서해다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죽기 전에 꼭 사과하고 싶었어. 민정이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비틀거리며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수진을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민정아,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 놀란 눈으로 민정을 봤어요. 정말이니? 날 용서해 줄 수 있니? 민정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어요. 26년의 세월이 느껴졌어요. 재원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훌륭한 아이로 자랐더라고요. 수진이 민정을 끌어안았어요. 두 여인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26년의 한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재민과 재원이 들어왔어요. 엄마, 어머니. 두 아들이 동시에 불렀어요. 수진이 재민을 봤어요. 재원과 똑같은 얼굴.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또 다른 손자였어요. 재민아, 네 할머니. 재민이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수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내 손자.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늦었구나. 재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재원이 수진의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재원이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수진이 놀라 재원을 봤어요. 재원아, 이제 우리 완전한 가족이 됐네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26년의 아픔과 거짓말이 모두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도연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가족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다들 여기 있었구나. 수진이 남편을 봤어요. 여보, 미안해요. 26년간 거짓말해서 도연이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요. 민정이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 주셔서.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더 감사하지. 재민이 같은 손자를 얻었으니. 석 달이 지났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놀랍게도 민정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가족이 완전해진 기쁨이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핀 것 같았어요. 민정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재민과 재원이 매일 번갈아가며 간호를 했어요. 26년의 공백을 메우듯 세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오후, 재민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민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무료 진료도 많이 했지. 할아버지가 반대하셨죠? 응. 지방과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 재원이 물었어요. 저희를 많이 기다리셨나요? 그럼 쌍둥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매일 배에 손대고 말을 걸었어. 아빠야, 빨리 나와 하고. 두 아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을 때 민정이 말을 이었어요. 빗속이었어. 응급 환자를 보러 가시다가 가난한 환자였지. 다른 병원에서 다 거절했대. 아버지는 그 환자를 살리고 돌아오시다가 민정이 흐느꼈어요. 재민과 재원이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재민이 말했어요. 우리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그날 저녁, 도연이 병실을 찾았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민정아, 이걸 내게 주고 싶구나. 상자를 열자 안에는 청진기가 있었어요. 이건 준호가 쓰던 거야. 이제 너희 아들들이 써야 할 것 같아서. 도연이 청진기를 재민에게 건넸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재원아, 이건 내 거야. 도연이 준호의 의사 가운을 재원에게 건넸어요. 아버지의 가운이에요? 그래, 내 아버지가 입던 거야.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흔적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손자가 동시에 말했어요. 자랑스럽다. 준호가 봤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그날 밤 민정은 두 아들에게 말했어요. 재민아, 재원아, 내 엄마가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재민이 울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민정이 두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가 다시 만났고 가족이 완전해졌어. 이제 소원이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니. 재원이 말했어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 형제니까. 네, 그럴게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셔드려. 당연하죠. 민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내 아들들. 석 달 후 겨울. 민정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안정을 유지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해 도연의 집으로 왔어요. 대저택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도연, 수진, 민정, 재민, 재원. 5명이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민정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26년이 걸렸지만 말이야.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재민이 말했어요. 그래,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재원이 덧붙였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26년의 아픔이 모두 눈 속에 묻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완전한 가족이 탄생했어요. 1년이 흘렀어요. 재민은 한결 의료원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재원은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했죠. 두 형제는 매일 함께 출퇴근했어요. 재민아, 오늘 수술 참관 있지? 응, 형. 흉부외과 수술이야.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당연하지.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두 형제. 지나가는 직원들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쌍둥이 형제 보기 좋네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재원이 물었어요. 재민아, 어머니 오늘 검진 결과 나온대? 응, 오후에 나온다고 하셨어. 좋은 결과일 거야. 요즘 많이 좋아지셨잖아. 오후 3시, 도연의 회장실에 민정이 찾아왔어요. 아버님, 오늘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정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연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눈이 커졌어요. 이게 정말인가? 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니. 기적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족 덕분이에요. 모두 덕분에. 그날 저녁, 대저택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민정의 쾌유를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자, 다들 잠들어. 도연이 일어섰어요. 오늘은 민정이의 쾌유를 축하하는 자리야.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저녁 식사 후 도연이 상자를 꺼냈어요. 재민아, 재원아. 네, 할아버지. 너희에게 줄 게 있다. 도연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한결 의료원 이사 임명장이야. 두 손자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봤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능력이 중요하지. 너희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감사합니다. 민정이 두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야,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자랐어. 그날 밤 늦게 5명의 가족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민정아, 도연이 며느리를 불렀어요. 26년 전 내가 준호한테 냉정하게 굴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진도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민정아. 어머님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재민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기 봐요. 눈이 오네요. 재원이 형 옆에 섰어요. 예쁘다. 마치 새로운 시작 같아. 도연이 두 손자를 바라봤어요.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준호와 너무 닮았어요. 준호야, 내 아들들이야. 하늘에서 잘 보이니? 도연은 서재로 갔어요. 준호의 마지막 사진을 꺼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 내 아들들을 만났어. 훌륭하게 자랐더구나. 고맙다, 준호야. 좋은 아들들을 남겨줘서 이제 편히 쉬렴. 아버지가 내 아들들을 잘 지킬게.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26년의 아픔도, 거짓말도, 후회도, 모든 것이 하얀 눈 속에 묻혔어요. 한결 의료원 재단 이사장 한도현, 그의 아내 한수진, 며느리 이민정, 손자 한재민과 한재원, 5명의 가족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26년간 잃어버렸던 가족,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완전한 가족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잘 들었어요. 한마디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